그러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북한의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통보는 상황을 갈아엎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로 막힌 돈줄에 숨통을 튀려는 의도라고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진단했습니다. 또 핵으로 인한 제재 국면에서 북한의 유일한 돌파구는 관광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뉴욕과 워싱턴을 방문한 태영호 전 공사는 VOA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하고 한국과 대화를 거부하는 건 상황을 갈아엎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믿고 미국과 대화를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현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적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도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일방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바하고는 싹 갈아엎자. 갈아엎고 다시 그걸 개발해서 중국 관광객을 끌어들여서라도 좀 보려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아마 작전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국제사회의 제재로 돈줄이 조이는 김 위원장 입장에선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해 숨통을 트겠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관광밖에는 외화를 볼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 길로밖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뭐 큰 돈은 안 나오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관광업을 발전시켜가지고 지금 최근에 올인하잖아요, 관광업에. 북한이 원산 갈마 금강산 관광지구와 삼지연 관광특구, 양덕 온천지구를 통해 현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중국인 관광객을 최대 40만 명까지 유치하기 위해서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게 태 전 공사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하겠다면 선택지가 많지만 핵을 틀어진 상태에선 당장 관광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또 북한 당국이 경제 논리보다 정치적 논리를 앞세우는 만큼 공언대로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견지에서는 외부에다 문을 열어놓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북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이로울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외부하고 격표시켜놓고 약간의 조금은 방도나 있으면 되겠냐. 이걸 뭐 북한으로서는 거기에 오히려 김정은은 시스템 유지 관리에 더 이제 집중하지. 태 전 공사는 최근 민간단체인 남북함께 시민연대를 설립한 뒤 노르웨이와 일본, 호주, 타이완, 미국 등 외국을 방문하며 북한의 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중국 관광객 확대에 집중하는 모습은 북한의 국적기인 고려항공의 최근 운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가 끝난 뒤에도 평양과 중국 도시 간 운항이 증편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고려항공은 올해 들어서만 중국 다롄과 진안, 마카오행 노선을 신설하거나 재개했습니다. 항공기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플라잇 레이더 24에 따르면 이들 노선들은 여전히 주 2, 3회 간격으로 운영되면서 국제 항공 레이더망에 주기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앞서 BOA는 올해 여름을 기준으로 고려항공의 운항 횟수가 약 20% 증가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이런 상황은 성수기인 여름이 지난 10월에도 계속되는 양상입니다. 특히 부정기편으로 운영되던 중국 상하이행 여객기들은 정기 노선으로 자리를 잡은 듯 여전히 주기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2017년 제재의 여파 등으로 가을철 주 3회 운항되던 평양 베이징 노선도 올해는 11월을 앞둔 현 시점까지 운항 횟수를 주 5회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롄과 진안, 마카오 등 신규 노선도 중단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한시적이긴 하지만 중국 우한을 왕복한 고려항공편도 주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려항공이 중국 도시에 대한 취향을 들리면서 중국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고려항공은 현재 매주 13회 이상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데 여기에 평양 베이징 구간을 왕복하는 에어차이나 노선까지 합치면 적지 않은 항공편이 평양과 중국을 잇고 있습니다. 고려항공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 6월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북한 경제 지원을 약속하며 관광 분야 협력 강화를 강조한 가운데 이뤄져 주목됩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 등 관광과 관련된 기반시설에 대한 보수와 확충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부 여행사들은 북한과 관련된 새로운 관광 프로그램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도 인권 개선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또 북한 정권의 실체를 알려줄 수 있는 탈북 난민을 미국은 더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지 W. 부시 센터의 린지 로이드 인권 담당 국장은 북한 인권법 제정 15주년을 맞아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통탄할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10여 년을 되돌아볼 때 북한의 문이 조금 열린 것 같지만 핵 개발 등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human rights situation remains grievous. The economy there remains in a very poor state. And I would say North Korea is more isolated now than it has been really in many, many years because of the UN efforts to sanction North Korea. 로이드 국장은 북한과 핵 협상을 진행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인권 문제를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부시 센터는 핵과 인권 문제는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북한 지도층의 인권 탄압을 겨냥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과거 소련과의 핵 협상에서도 인권 문제로 구소련을 압박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And we need to continue to pressure them to change. At the same time that we're trying to reach a nuclear deal, we should also be putting ongoing pressure on North Korea. The president. 로이드 국장은 또 부시 센터는 기본적으로 탈북민 등 미국에 들어오는 난민의 수를 제한하거나 줄이는데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5년간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은 250명 정도로 소규모지만 북한 인권 문제에서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not as if there's a large North Korean community here, but when they hear from people who have come to the United States, they have resettled, they have built new lives, they're being successful. 북한 인권법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 10월 4일 미 하원에서 북한 인권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정보 유입 프로그램과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 임명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훈수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오토 원비어의 유족이 다음 달 한국을 방문합니다. 사단법인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는 30일 원비어의 부모가 오는 11월 22일 서울에서 열리는 북한의 납치 및 억류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을 위한 국제 결의대회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태국의 납북 피해자들도 함께 참가하는 이번 행사는 납북 피해 사례와 법적 대응책을 다룰 계획입니다. 오토 원비어는 지난 2015년 북한 관광에 나섰다 당국에 체포돼 복역하던 중 혼수 상태에 빠졌고 2017년 6월 미국으로 송환됐지만 며칠 뒤에 숨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출신 하원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일 갈등 중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비확산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브래드 셔먼 의원은 30일 성명을 통해 남가주를 지역구로 하는 13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지난 24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 간 관계 악화는 남가주에 경제적으로 급격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미한일 3국 간 지속적인 공조 보장은 남가주와 미 국가 안보에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역대 한국 국방부 장관들과 미한 연합사령관들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기는 한국군의 조건과 능력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제임스 셔먼 등 전 미한 연합사령관들은 30일 한미 클럽 인터뷰를 통해 한국군이 지휘 통제 능력과 대비 태세 등을 갖춘다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며 북핵 문제가 전환 시점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민구, 김동신, 윤광웅 전 장관 등 한국의 역대 국방장관들도 국가의 안위와 직결된 만큼 전작권 전환은 신중해야 한다며 미한 동맹 지속과 미군 주둔, 유엔사 기능 보완 등을 둘러싼 미한 간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버웰벨 전 미한 연합사령관과 김태영 전 한국 국방장관 등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 위협과 한반도의 불안정한 상황을 이유로 전작권 전환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가 북한 등 유엔 안보리 제재 국가의 선박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IMO는 30일 VOA에 다수의 IMO 회원국들이 자국 선박에 다른 나라 국기를 달고 항해하거나 선박 식별 정보를 변경하는 등 편의 치적을 통한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보고가 잇따르자 유엔 안보리와 함께 대응 조치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IMO 측은 이를 위해 IMO 등록 번호와 선박 이름만으로 현재 안보리 제재 대상국의 선박 정보를 빠르고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오는 2021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 통신 조직을 신설해 비정부기구와 해운 보험사, 선박 중개업자 등 관련 당사자 간 협력을 더욱 원활히 할 수 있도록